회장님, 이건 꼭꼭 들어주셔야 해요. 그래? 희미한 조명이 비추는 병실. 백발의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낯선 젊은 여인이 서 있습니다. 선미 씨, 당신 그 눈빛은 뭐요? 돈이면 줄 수 있어. 돈이요? 전 그거 말고요. 회장님 약속을 원해요. 정혜수 회장의 손끝이 떨립니다. 그때 문 밖에서 회장의 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이 소름 돋는 대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회장과 그의 간병인 사이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25년 전 끔찍한 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병실을 채웁니다. 백발의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정혜수, 78살입니다. 한때 이 나라 건설업계를 쥐락펴락하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중풍으로 쓰러진 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의 앞에 젊은 여인이 서 있습니다. 윤선미 35살입니다. 한 손에는 간호일지를, 다른 손으로는 회장의 손등을 조심스레 감싸고 있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선 분위기가 감돕니다. 회장은 그녀를 올려다봅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선미 씨 당신, 말이 더듬거립니다. 회장은 무언가 말하려다 멈춥니다. 선미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병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정우진 45살입니다. 회장의 외아들이지요. 그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정혜수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일궈낸 사업이었지요. 30살에 작은 회사를 차렸고 40에는 중견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쉰이 되었을 때는 이미 업계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잃기도 했지요. 아니, 정확히는 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우진은 그런 아버지를 닮아 냉정했습니다. 일찍부터 사업을 배웠고 30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실권을 쥐고 있지요. 아버지가 쓰러진 후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간병인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첫 달에는 이씨 성을 가진 중년 여성이 왔습니다. 둘째 달에는 박씨 성의 젊은 간호사가 왔지요. 모두 성실했습니다.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선미는 달랐습니다. 한 달 전 그녀가 처음 병실 문을 열었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이력서는 완벽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했고 요양병원에서 5년 경력이 있었지요. 추천서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그녀가 한 말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곁을 오래 지키고 싶어요. 보통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거나 열심히 돌보겠습니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녀는 오래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진은 그날부터 불편했습니다. 아버지 곁엔 전문 간호사면 충분해요. 왜 또 새 사람을 들이는 거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간호사들도 있는데 굳이 개인 간병인까지 필요한가요? 하지만 회장은 달랐습니다. 선미가 온 후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말도 조금씩 늘었지요. 손도 더 자주 움직였습니다. 선미는 매일 아침 8시에 왔습니다.
회장의 체온을 재고 혈압을 확인합니다. 아침 식사를 도와주고 간단한 재활 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그녀는 회장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회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미는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꿈이 컸던 남자였지요.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 남자는 무엇이든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요.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저녁이 되면 선미는 회장을 침대로 옮겨 눕힙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을 때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회장님. 하지만 회장은 좋은 꿈을 꾸지 못합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땀을 흘리며 깹니다. 간호사가 달려오고 진정제를 놓습니다. 우진은 이 모든 것이 선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자가 온 후로 아버지가 이상해졌어. 며느리도 동의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여자 수상해요.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선미는 완벽하게 일합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불친절한 적도 없지요. 그저 눈빛만이 이상합니다. 가끔 회장을 볼 때 그녀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칩니다. 슬픔일까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어느 날 저녁 우진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미가 회장 옆에 앉아 있었지요. 둘은 조용히 대화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기억하세요? 선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을요.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우진은 더 듣지 못했습니다. 선미가 돌아봤기 때문이지요. 도련님, 들어오세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진은 묻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옛날 이야기를요. 선미는 가방을 챙깁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방에는 침묵만 남습니다. 우진은 아버지를 봅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든 것이 아닙니다. 우진은 압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 저 여자가 누구죠? 대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회장이 눈을 뜹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모른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진은 화가 납니다. 하지만 더 묻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진은 잠들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선미는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7시 30분 병실 문이 열립니다. 그녀는 오늘따라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은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회장님? 선미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어젯밤에 우진 도련님이 오셨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도. 거짓말이시네요. 선미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도련님이 절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죠? 회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선미는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회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장님,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세요? 회장의 눈이 흔들립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명예 때문도 아니고요. 선미는 회장의 손을 잡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알고 싶어요. 무슨 25년 전 일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요. 문이 벌컥 열립니다. 우진입니다. 그는 선미를 노려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선미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간호하고 있었어요. 간호요? 지금 아버지를 협박하는 것 같은데요. 협박이라니요. 저는 그저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진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윤선미예요. 간병인이고요. 거짓말 마시오. 당신 목적이 뭐요? 선미는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슬퍼 보입니다. 목적이요? 저는 그저 빚을 받으러 왔을 뿐이에요. 빚? 네. 회장님이 진 빚이요. 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당신 지금 돈을 달라는 거요? 아니에요. 선미는 고개를 젓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다른 걸 원해요. 그게 뭔데요? 선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장을 봅니다. 회장님께 여쭤보세요. 본인이 더 잘 아실 테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병실을 나갑니다. 우진은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회장은 입술을 떱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옛날 일이다. 옛날 일이요? 내가 젊었을 때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쁜 짓을 했다. 우진은 숨이 막힙니다. 무슨 짓을요?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진은 난생 처음 아버지의 눈물을 봅니다. 그날 오후 우진은 사설 탐정을 고용합니다. 윤선미라는 여자를 조사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며칠 드릴까요? 하루면 됩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소. 탐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저녁 선미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밤새 잠들지 못했지요. 간호사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탐정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진은 서둘러 탐정 사무소로 갑니다. 탐정은 서류 뭉치를 내밉니다. 윤선미 35살. 출생지는 서울 종로구입니다. 우진은 서류를 넘깁니다. 부모는요? 없습니다. 고아였어요. 고아? 네. 10살 때까지 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우진의 손이 멈춥니다. 어느 고아원이죠? 서울 은평구에 있던 햇빛 고아원이었습니다. 근데 탐정이 말을 흐립니다. 근데요? 그 고아원 25년 전에 화재로 전소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화재요? 네. 당시 어린이 한 명이 사망했고요.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왜 불이 났죠? 원인은 불명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그 고아원이 있던 땅, 지금 누구 소유인지 아세요? 우진은 서류를 봅니다. 그리고 숨이 멎습니다. 소유주는 정혜수였습니다. 당시 그 땅을 개발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고아원이 버텼어요. 그래서 탐정의 말이 이어지지만 우진은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귀가 먹먹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면 됩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탐정은 의아해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은 멍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인가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병실 문을 엽니다. 선미가 와 있습니다. 오셨네요, 도련님. 우진은 그녀를 봅니다.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당신 그 고아원에 있었군요. 선미는 미소를 거둡니다. 알아내셨네요.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당신이었군요. 네. 선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그날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운이 좋았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 온 겁니까? 복수하러요. 우진은 숨을 삽니다. 하지만
선미가 회장을 봅니다. 막상 만나니까 복수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 사람이 그날 죽인 건 제 언니였어요.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재산 불리려고 불 질렀을 테니까요. 회장이 신음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25년 만에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도 뭐요? 제 언니가 돌아옵니까? 제가 겪은 고통이 사라집니까? 선미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날 밤 집안은 소용돌이칩니다. 며느리가 소리칩니다. 그 여자 당장 쫓아내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젓습니다.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요.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봅니다. 우진은 결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요? 답이 없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미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급격히 나빠졌지요. 밥을 먹지 않고 약도 거부합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우진이 애원하지만 소용없습니다. 회장은 천장만 응시합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립니다. 선미였습니다. 우진은 놀랍니다. 왜 왔습니까? 회장님 상태를 들었어요. 선미는 회장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회장의 눈에 초점이 돌아옵니다. 선미 씨, 네, 왔어요. 선미는 눈물을 닦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 내가 미안하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선미의 손을 꽉 잡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나? 선미는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그래도 괜찮다. 회장이 미소 짓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날부터 선미는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어졌지요. 표정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장을 정성껏 돌봅니다. 우진은 선미에게 묻습니다. 정말 복수할 생각이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왜 계속 오는 겁니까? 선미는 잠시 생각합니다. 아마도 답을 찾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답이요? 네. 이 증오를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요. 우진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선미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선미는 혼자 병실에 남습니다. 회장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봅니다. 별이 많습니다. 어릴 적 언니와 함께 보던 하늘이 떠오릅니다. 언니, 작게 중얼거립니다. 나 뭘 해야 할까?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바람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선미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10살 무렵의 자신과 언니가 찍힌 사진입니다. 둘은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언니는 내가 복수하길 원할까? 아니면 용서하길 원할까? 선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그때 회장이 깹니다. 선미 씨. 네, 회장님. 깨셨어요? 응. 회장이 선미를 봅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선미는 고개를 저으려다 멈춥니다. 하나 있어요. 뭔데?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날 왜 불을 지른 건지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나는 몰랐다. 뭘 몰랐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선미는 숨을 멈춥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다, 정말이다. 나는 그냥 땅을 사고 싶었을 뿐이야. 회장이 흐느낍니다.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 나는 눈 감았을 뿐이야. 그게 변명이 돼요? 안 된다. 나도 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이다. 선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그럼 회장님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가해자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탐욕스러웠다. 미안하다. 선미는 회장을 침대에 눕힙니다. 이제 그만 주무세요. 선미 씨. 네. 고맙다. 뭐가요? 나를 미워해줘서. 선미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다음 날 우진이 병실에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선미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둘은 복도로 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합의서예요. 선미는 서류를 받아보지 않습니다. 합의서요? 네. 보상금 명목으로 10억을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20억으로 올리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진은 답답합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선미는 잠시 침묵합니다. 사과요. 이미 아버지가 사과했잖습니까? 진심이 담긴 사과요. 그게 무슨... 회장님이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우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결심합니다. 변호사를 부릅니다. 유 원장을 고치고 싶소. 네, 회장님.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전 재산의 3분의 1을 고아원 재단 설립에 쓰겠소. 변호사는 놀랍니다. 재산의 3분의 1이요? 그럼 수천억인데요. 상관없소. 그리고 그 재단 이사장을 윤선미 씨에게 맡기겠소. 하지만 회장님, 내 뜻이요. 우진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받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십니까? 온전하다. 그 여자한테 왜 그런 권한을... 우진아. 회장이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 우진은 말문이 막힙니다. 며칠 후 선미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내가 원하지 않나. 전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선미는 고개를 떨굽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수도 용서도 아닌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사흘 후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부릅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진은 무너집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선미는 병실 구석에 서 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립니다. 밤이 되자 회장이 선미를 부릅니다. 선미 씨 잠깐 단둘이. 가족들이 자리를 비웁니다. 회장님, 고맙다. 제가 뭘 했다고요? 내게 속죄할 기회를 줘서. 회장의 목소리가 약해집니다. 나는 평생 도망쳤다. 내가 저지른 일에서. 회장님, 근데 너를 만나고 처음으로 마주했다. 내 죄를. 선미는 회장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선미 씨. 네. 용서는 못 받겠지. 선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도요. 회장님도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회장이 희미하게 웃습니다. 고맙다. 그날 새벽 정혜수 회장은 숨을 거둡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옛 동료들이 조문했습니다. 선미도 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멀찍이 서 있었지요. 우진이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와야죠. 선미 씨. 네. 미안합니다. 저희 가족을 대신해서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뭐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우진은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이건 뭐죠? 유 원장 사본이에요.
그리고 재단 설립 서류고요. 선미는 봉투를 받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해 없어요. 정말요? 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선미는 눈물을 닦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선미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그녀는 옛 고아원 터를 찾아갑니다. 지금은 빈 땅입니다. 잡초만 무성합니다. 선미는 그곳에 앉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꺼냅니다. 언니 나 뭘 한 거야? 바람이 불어옵니다. 복수도 못하고 용서도 못했어. 사진 속 언니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언니는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알 것 같습니다. 언니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돼. 선미는 웃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입니다. 응, 나 이제 행복할게. 2달 후 새로운 재단이 설립됩니다. 이름은 햇빛 복지재단입니다. 선미는 이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첫 사업으로 새 고아원을 짓습니다. 옛 고아원 터예요. 기공식 날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우진도 왔습니다. 그는 선미에게 말합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겁니다. 선미는 하늘을 봅니다. 그러길 바라요. 새 고아원이 완공됩니다.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선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증오는 끝났습니다. 용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저녁 선미는 새 고아원 마당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한 아이가 그녀에게 달려옵니다. 선생님, 같이 놀아요. 그래, 놀자. 선미는 아이의 손을 잡고 뜁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밤이 되고 별이 뜹니다. 선미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봅니다. 언니, 나 잘하고 있지? 별이 반짝입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선미는 웃습니다. 응, 알았어. 그날 밤 선미는 오랜만에 편히 잠듭니다. 악몽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다만 평화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깊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감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